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목요일 정오입니다. 어제 제가 트위터로 김유민 양의 아버지, 유민이 아빠 김영호 씨께서 출연하셨을 때 저희가 내민 출연료를 사양하셨던 사연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누리꾼 박인정님께서 김영호 씨를 위로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팟짱의 출연료 쥐꼬리? 다음은 속꼬리 정도로 올려야겠네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팟짱 출연료 속꼬리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한낮 어떤 뉴스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말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어제 잇따라 두 번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세계일보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충분히 환원을 하고 또 경제 살리기에 노력을 다하고 또 이런 것이 국민 여론으로 형성이 된다면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냐. 또 문화일보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잘못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이 되고 또 국민 여론이 형성이 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사실 이 얘기가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비리 기업인에 대한 무관용주의, 무관용 원칙을 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엄격히 제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요. 그 공약, 원칙 바꾸시는 겁니까?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 이미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그룹의 김성주 회장이 기업인으로는 처음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선출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박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던 인물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과연 이분이 적십자사 총재의 적임자이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문제는 공로나 과정이 일절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정됐다는 사실마저도 아주 철저한 보안에 붙여져서 어제 오전 단독 입후보에서 만장일치로 선출이 됐습니다. 밀실 보은 인사다 이런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467명 모두 전원 5분에서 9분 안에 전부 탈출할 수 있었다.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선원들의 퇴선 명령과 적절한 대피 유도가 있었다면 시점에 따라서 476명 전원이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가 어제 세월호 법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전부 살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자, 오늘의 전혀 다른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폭행 연루 사건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뉴스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오마이뉴스 사회부에 있는 강민수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강 기자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마이뉴스 사회팀에서 일하는 강민수입니다.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강 기자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저희 서울시청 기자실에 네. 여기 안에 녹음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녹음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청 기자실 안에 있는 녹음실은 공짜로 쓰나요? 네, 당연히 문만 열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요. 네,
네. 내면이 방음 시설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녹음 상태가 고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강 기자는 평상시에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주로 무슨 파트를 취재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경찰 관련과 네. 그 서울시청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리기사 폭행 연루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뉴스를 꼽아보셨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대리기사 폭행 연루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엊그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는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신분이 변환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네, 김현 의원은 이제 대리기사 폭행 사고 당시에 네. 이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이 됐었는데, 네. 근데 이제 자유청년연합이라는 보수단체가 김 의원이 대리기사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검찰이 기소를 해서 피고인이 된 게 아니라 네네.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의미에서 피의자로 바뀐 것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김 의원이 대리기사를 폭행했다, 폭행에 가담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런 이유로 이제 보수단체가 검찰에 고소를 하면서 네. 예,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아, 그렇구나. 김 의원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일단 이제 그 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자유청년연합이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뭐 주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과 비슷하게 네. 주로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을 폄훼하고 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추석 연휴에는 광화문광장에서 농성하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 옆에서 네. 피자와 치킨을 같이 먹었던 단체로 피자 백판. 네네네. 그 퍼포먼스를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군요. 그러니까 일간 베스트 저장소와 네. 자유청년연합과는 유사한 관계를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근엔 말씀하세요. 지금도 이제 동아일보 사옥 앞에 보시면은 보수 단체들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세월호 특별법은 개나 줘라. 그리고 국회를 해산하는 구호를 내걸고 네. 지금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월호 특별법을 개나 주라고요? 네, 그런 프레임을 가져가면서 보수 단체들이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갑자기 강우일 주교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정도입니다. 자, 우선 사건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김현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직접 폭행했다, 폭행에 가담했다 이런 증언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김현 의원이 도대체 어떤 혐의를 주력적으로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경찰은 김현 의원에 대해서 3가지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고압적인 말로 대리기사에게 모욕을 줬다는 혐의. 그리고 대리기사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대리기사를 잡고 못 가게 해서 이제 업무를 방해한 혐의. 그리고 유가족들이 대리기사를 폭행하는데 방조한 혐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경찰 조사에서 김현 의원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시인을 했다는 겁니까? 그 지난 조사에서는 김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대리기사 옷을 잡았는지, 뭐 국회의원의 권위를 내세우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네네. 김 의원이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현 의원은 이제 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네. 유가족들이 폭행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상 상당한 진위 공방으로 가고 있는데 네네. 이를테면 그 폭행에 가담했다기보다는 폭언 같은 고압적인 말로 대리기사한테 모욕을 줬다 그런 혐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김현 의원하고 직접적인 그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유가족들하고 목격자 간의 대질 신문이 오후에 있다고요? 네, 오늘 오후 1시에 이제 김병건 전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과 목격자와 신고자 등의 이제 대질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네. 김 전 위원장은 폭행 혐의를 대부분 시인을 했지만 나머지 유가족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네. 자신들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네.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경찰은 이제 피해자 진술 조서와 이제 추가 이제 확보한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네네. 이런 유가족들의 범죄 사실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대지 신문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를테면은 목격자들 그리고 또 실제 대리운전을 했던 대리기사의 진술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김현 의원과 유가족들의 진술이 상당히 간극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주장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이 서로 이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를테면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진위 공방으로 가고 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이제 가고 있는데 네네. 왜 서로 이렇게 다른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원인이 뭔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대리기사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김병건 전 위원장은 지난 경찰에 출두하면서 이제 팔에 깁스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네네. 김영기 전 가족대책위 수석 부위원장도 이가 6개가 나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현장 인근에 CCTV가 확보됐지만 네. 이런 서로 다른 주장을 규명하는 데는 이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목격자를 최대한 더 확보해서 네. 목격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방향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사건이 커지면서 양측의 변호인들을 좀 세웠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유가족들의 변호인에 대해서는 어제 TV조선에서 대한변협과 민변에서 이분들의 변호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누구죠? 민변의 변호사가 진술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대리기사 쪽의 변호인은 누가 맡아서 하고 있나요? 네, 대리기사 쪽에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줄여서 이제 행변이라고 네. 이쪽 소속 5명의 변호사가 지금 대리기사 이 씨에 대한 무료 변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변론에 나선 5명의 변호사 중에 재밌는 게 네네. 강내영 변호사라고 네네. 이 변호사는 이제 공교롭게도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꼬리였던 네.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를 변호했던 변호사입니다. 아, 저 강내영 변호사 알아요. 강내영 변호사 기억이 네네. 나는데요. 제가 그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취재를 제가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김하영 씨가 목도리에 둘둘둘둘 감고 모자 쓰고 신분을 얼굴 감추려고 막 이렇게 둘둘둘둘 쌓았을 때 바로 옆에 있었던 변호사 강내영 변호사예요. 네. 아, 그분이 이번에 대리기사 이 폭행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다 이런 얘기죠? 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대리기사 이 씨를 변론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공교롭게도 이 행변협이라는 데가 이를테면 국정원 사건에서 국정원 편을 변호했는데 이번에는 또 김현 의원과의 있는 진실 공방에서 대리기사 편을 들어서 하는군요. 변호를 하면 변론 비용도 받겠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이제 행변에서는 이 씨에 대해서 무료 변론을 하기로. 무료 변론이요? 대리기사 이 씨가 좀 생활 형편이 어렵다는 취지에서 무료 변론을 하기로 했고 또 행변에서는 이 씨에 대해서 모금 운동을 벌이겠다. 그래요.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또 굉장히 진실 공방을 세게 가져가려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 이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또 다른 유가족들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폭행 시비 때문에 정작 중요한 세월호 특별법이 올바르게 제정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강 기자는 사실 이 현장 취재를 하면서 이 사건을 현장 취재하면서 좀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까? 사건 진상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 수사에서 결과가 드러나겠지만, 어쨌든 유가족들이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단원고 희생자의 어머니께서는 힘들게 일했는데 결국 밥그릇을 엎은 꼴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보수 언론이 더 나서서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유가족들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까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가족들에게 주게 되면 특권의식에 빠져서 권한을 마구 휘두를 것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하지만 이 폭행 사건은 폭행 사건이고,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으로 이제 분리해서 보는 게 네.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른 언론들도 이 폭행 연루 사건을 이렇게 다루고 있긴 한데요. 그 다루는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쭉 둘러보니까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 특히 이제 종편들은 거의 매일 이거를 틀어놓고 막 사건을 막 이렇게 부풀려 가는 측면이 있는데 반해서 반대로 진보 언론들은 이 사건의 진위가 어떻게 되는지 사건의 실체를 좀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려는 의혹을 파헤쳐 보려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 기자도 현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하게 잘 따져서 구체적으로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쪽의 네. 입장을 듣는 것은 언론 보도로서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혐의 사실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보도할 예정입니다. 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근데? 자신감 있게 객관적으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사회부의 강민수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자, 오늘의 색깔 있는 인터뷰는 기성 언론과 대비되는 대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언론은 JTBC였습니다. 손석희 사장의 역할 때문인데요. 물론 JTBC는 절대로 대한 언론이 아닙니다. 다만 손석희 사장이 진실에 눈 감지 않고 또 의혹이 있다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른바 언론인의 불독 정신으로 구체적 사실을 다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오마이뉴스 팟짱도 같은 정신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저희 말고도 김종배의 시사통, 정봉주의 전국구, 뉴스타파, 이상호의 고발뉴스 등등의 대한 언론들이 있습니다. 보수 언론이 철저히 장악하고 있는 9대1의 한국 언론의 현실, 이 현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상식과 진실을 추구하는 자발적 외신 번역 언론 모임인 뉴스프로의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지난 19일 벌어진 검찰의 번역기자 자택 압수수색 사건인데요. 뉴스프로의 한 기자는 지난 8월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던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하의 기사를 번역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기자의 행방을 쫓는 과정에서 엉뚱한 다른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사건을 벌였습니다. 오늘 바로 그 주인공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병택 번역 기자입니다. 우선 만나보겠습니다. 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저는 지금 지역상으로는 네. 칠곡에 바로 구미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보통 구미에서 활동하는 거나 같은데 주거지는 칠곡으로 돼 있죠. 아, 그렇군요. 지난 19일인가요? 검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 포함해서 5명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일 현장에 계셨나요? 아니죠. 저는 건물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네. 1시경인가 1시경인가 이제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후 1시요? 예, 그때쯤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점심 먹고 네. 점심시간 휴식을 취하고 나서 있는데 갑자기 1시인가 1시 반쯤일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통화 기록을 보면 나오겠죠. 네네.
그래가지고 통화가 뭐 소리가 잘 안 들려가 무슨 일이냐, 무슨 뭐 검찰 뭐 이러니까 또 검찰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집에 누가 네.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사람들이 예, 뭐 와 있다. 아, 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통화가 계속 뭐 상태가 안 하고 그렇고 잠시 또 끊겨가지고 한 3, 40분 후쯤에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사모님으로부터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어떤 일이냐 그런 집에 와서 무슨 뭘 찾고 있다. 뭐 네. 집에 와가지고 뭐 이제 이 사람들이 뭘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이런 뭐 집에 이제 뭐 이런 거 뭐 압수수색 뭘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되는 일이냐. 좀 깜짝 놀라가지고 네네. 집에 왜 내가 뭐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번역 때문에 네. 뭐 그런 그렇다 해가지고 그때까지도 정확한 뭔가 이 사람들이 저도 뭐 산케이 신문에 대해서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으니까 네. 그런 정도인가 싶었는데 제가 번역을 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영문 번역 쪽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아, 예. 일부분인데 일본어를 본 민성철이란 분을 찾고 있는다 그러면서 전화를 바꿔주더라고요. 누구야? 검사 전화를요? 검사분인지 네. 수사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신분 확인은 정확히 하셨어요? 신분 확인은 제가 정확하게는 못 했죠. 네. 근데 그분도 뭐 그 자기 신분증을 보여주고 한 것도 아니고 집에 일단 와서 전화로만 얘기한 거니까요. 저는 전화로만 이야기하고 집사람은 무슨 뭐 서류를 한 장이나 이런 보고 그렇다니까 보통 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검찰이다 경찰이다 이러면은 좀 사람들이 당황을 하든지 그런 거를 그렇죠. 자주 당해가지고 능수능란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집에 이제 뭐 이것저것 찾고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뭐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모르고 이제 집에서 그런 상황을 다 끝나고 한 3시 반쯤에 이제 저하고 만나야 되겠다. 네. 그러자 그러고 그러면 그분 이제 저한테 전화번호로 오면서 이제 회사 근처에 오시면은 네. 뭐 그럼 만날 수 있다. 그런 해서 이제 만나자는 약속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잠시 이제 외출을 해서 회사 근처에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저희가 네. 만난 3분이고요. 네네. 집사람이 또 제가 보지 않은 또 여자 수사관도 있었고 뭐 양복 입은 분도 있었다 하니까 거기서 제가 받는 분들하고 다른가 한 5명 네. 또 운전한 분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죠. 봉고차를 가지고 이제 이래 한 그런 팀이 오셨는가 봐요. 서울에서. 네. 그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검찰이 당일 압수수색을 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사모님께 보여드렸다고 하던가요? 영장을 보여줬다 하는 정확하게 그 집사람도 영장인지 뭔지를 기억을 잘 못하죠. 무슨 영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니까요. 예. 아니 영장을 사모님께 보여드려야 그게 제대로 된 사법 절차인데요. 영장 제시 없이 그러면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집에 있는 수를 보니까 영장이라는 건 아니고 무슨 안내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안내문이요? 예, 무슨 그 압수수색에 관련한 뭐 협조 안내문 네네. A4 용 가지고 네. 거기 위에 보면은 무슨 사건에 의해 가지고 누구 피의자나 무슨 참고인이나 이런데 그런 이름은 전혀 없고 그냥 공란이라고요. 그 다른 나는 다 공란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사건에 대한 누구를 어떤 뭐에 의해 가지고 그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하는 그런 뭐 기재된 이름, 제 이름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냥 A4 용지에 그런 이제 프린트문, 안내문, 영장이 아니고 제가 보니 안내문이었어요. 안내문이요? 예. 안내문을 가지고 검찰이
그러면 근데 뭐 노트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검찰이 가져갔다면서요? 예, 가져갔죠. 하드디스크도 가지고 가시고, 네. 또 노트북도 가지고 가셨는데, 네. 그 가지고 가시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갔다 가는 거를 서류로 2장을 또 따로 남기고 갔더라고요. 네. 그러면 거기서는- 무슨 사건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이 사건이란 건 단순히 그냥 명예훼손 이런 그 말만 했어요. 누구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건 없었고 그냥 명예훼손입니다. 그냥 구두상으로만 들었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만날 때도 구두상으로만 들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좀 정확하게 압수수색을 하려면 뭐 어떤 문제에 의거해서 네. 예, 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다 공란이고 그냥 명예훼손이라고만 써 있었고 그것도 안 쓰였었고요. 네.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거 좀 보고 싶네요. 안내문이라는 거. 예, 여하튼 그러면 그 안내문에 써 있는 절차대로 검찰이 이제 노트북과 하드디스크 등을 가져갔는데요. 네. 그 밖에 검찰이 또 어떤 것들을 가져갔나요? 그 외에 가져간 거는 없었고요. 네네. 집에 이제 그 장식장이라든지 네. 서랍장을 이래 다 열어보시고 네. 그 여권을 또 이제 혹시라도 미국 쪽으로 갔나 어디에 갔다 왔는지 뭐 여권도 봤다 그러고요. 네. 여권도 복사해서 가져갔다고 하던가요? 복사는 하지 않았죠. 그냥 보기만 했다는 거죠? 찾아 훑어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가진 책상 위에 올려있던 책, 네. 책 속에 있는 뭐 사진들 네. 다 살펴보시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작기장으로서는 일기장이죠. 일기장처럼도 쓰고 메모도 하고 하는 좀 두꺼운 대학 노트가 있어요. 예. 이야기나 그런 아주 두꺼운 또 대학 노트에 네네네. 상당히 많은 분량을 뭐 거의 쓰는 그런 오랫동안 쓰는 거 가지고 다니던 좀 아끼는 책 노트가 있어요. 네네네. 이제 그거를 뭐 꼼꼼히 좀 보시더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참 보시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 수사관이 이것도 가져가야 되겠다 했는데 네. 사람이 왜 남의 일기장을 가지고 가느냐고 좀 따지니까 네. 여자 수사관 분이 하시는 말씀이 박근혜 박자도 없네 그러면서 다시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검찰이 와서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해서 그날 오후 3시 반쯤에 검찰 관계자를 만난 거예요. 그 서울지검의 그런 검사를 만나신 겁니까? 그분 제가 커피숍에서 만날 때는 3분을 같이 만났는데요. 네. 자, 그분의 이제 제가 여기까지 와서 저하고 대면하니까 서로 이름을 다 뭐 밝혀달라. 네네. 그러니까 그분 중에 한 분 뭐 다 하실 필요는 없고 뭐 제 이름만 밝히겠다 하면서 이제 수사관들 중에 한 분이 자기 이름을 밝혀주고 네. 다른 2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지검 검사인지 수사관인지 이런 거는 다 확인이 되셨습니까? 신분증을 뭐 안 보고 그렇다니까 저는 그렇게 믿었죠. 명함은 검찰로 되어 있었습니까? 명함도 안 받았죠. 명함도 안 주고 이름만 얘기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지검 검사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압수했는 그러면서 이제 증명서 안에 그 서류를 남기고 갔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검사 정문식인가? 네, 정문식 검사요. 예,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장을 찍어놓고 네. 그렇게 2장에 이 목록을 압수합니다 하면서 가져간다는 그런 증거를 남겨놓고 서류를 주시고 가셨더라고요. 네, 후에 나중에 그 정문식 검사하고 통화는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피숍에서 만난 서울지검 수사관들이 주로 기자님을 향해서 던진 질문, 조서, 핵심 조사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때 참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날 때 이제
선생님이 타켓이 아니고 선생님을 타켓이랄까 그게 아니고 네. 저희들은 민성철이라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요? 민성철. 민성철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다. 예. 예, 한겨레 신문에 이제 번역자로 이름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한 5장 정도 A4 용지로 이제 이렇게 진술서를 좀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예, 저도 아는 대로 협조는 해드리겠다. 네. 그래서 이제 민성철 씨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아느냐, 그분이 연락을 했느냐, 만난 적이 있느냐. 네. 그런데 솔직히 저는 민성철이라는 분하고 대화 한번, 쪽지 한번, 얼굴도 사진도 전혀 모른다. 네네. 검찰이 민성철 기자를 찾는 이유는 무엇이었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네, 번역자잖아요. 산케이 신문의 보도를 한국어로 네. 번역한 게 문제라는 거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 명예훼손이라면서 민성철 기자, 산케이 신문에 번역했는 민성철 기자에 대해서 명예훼손권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다. 네. 소송인지 네네.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다. 네. 이러면서 자, 그러면 그 민 기자님하고는 이 압수수색 이후라도 연락이 좀 되셨어요? 아니죠. 지금까지도 그분하고는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제가 전혀 진짜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한번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보면 굉장히 얼토당토하게 검찰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하셨는데 이게 조금 번역 기자 그것도 좀 이렇게 전혀 사건과 연관이 없는 분을 압수수색하셔서 좀 상당히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많이 황당해가지고 네. 억울하다 하는 이런 느낌은 들지 않고요. 네. 제가 이까지 그분들이 그 많은 수사 인원이 네. 경찰도 아니고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그 IP 주소를 하나 잡고 저를 추적해서 오셨다는데 상당히 그 정도 인력을 그 수사관들이 파견되어 하면은 굉장한 수사 인력이 투입이 되고 굉장한 나름 뭔가 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주 어마어마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네. 서울지검 그러니까 검찰에서 대단한 수사 인력을 투자해서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일개 그 번역을 한 그 한겨레 신문 같은 그런 그 기자도 그렇지만은 조선일보나 네. 아니면은 그 조갑제닷컴에서 조갑제 씨가 먼저 또 번역도 그렇죠. 했고 네. 국민일보에서도 똑같은 번역 기사를 뉴스로 올린 걸로 제가 한번 봤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네. 유독. 예, 그렇죠. 그리고 번역을 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번역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굉장한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한다는 정도도 이게 좀 많이 논리에 맞지도 않고 네. 그 원래 그 기사를 출고한 조선일보 쪽에서 그런 전체적인 수사에 가닥을 세워주고 어떤 뭔가 대략적인 아웃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네. 얼토당토하지 않은 네. 몇 가지 번역을 했는 이쪽에 돼가지고 수사력을 집중을 시키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프닝일 수도 있고요. 검찰에서 네. 상당한 공을 들여서 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야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하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은 언론인으로서 좀 더 깊숙하고 내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서슴지 않고 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프로 전병택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프로의 운영위원이신 이하로 기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님은 현재 미국 필라델피아에 머물고 계시는데요. 미국 현지 시간 때문에 좀 일찍 사전 녹음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이 기자님을 만나 뵙죠.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필라델피아에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조금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이 뉴스프로라는 매체가 조금 생소한데요. 이 뉴스프로라는 매체가 어떤 매체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 대선 이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뒤에 네, 이제 외신들이 한국으로 보도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외신에서 많이 보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로 보도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온라인 단체죠. 네,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다가. 네, 그런데 그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매체를 만들자라고 결정을 했죠. 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미국 내 정식으로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하고, 매체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뉴스프로를 창간을 했습니다. 올 3월 달에. 그래서 정식으로 매체를 가지고 알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네. 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매체를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 뉴스프로라는 온라인 미디어는 그러니까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외신 번역 전문 매체다. 이렇게 좀 저희가 인식을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확히는 미국 보스턴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미 연방 IRS에 정식으로 물세 등록까지 마친 비영리 단체 내에 있는 매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현재 뉴스프로에 소속된 번역 기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 번역가들은 총 몇 분이고 몇 개 국어를 번역을 좀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영어고요. 네. 그다음에 독일어, 그다음에 불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다 5개 국어를 저희들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런데 그 조선일보에 따르면 오늘 뭐 대표적인 해외 좌파 사이트로 정상추 네트워크를 분류를 했더라고요. 실제 좌파 사이트가 맞습니까? 그들이 분류하는 우파, 좌파를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구성원들은 이전에 운동권이라든가 또는 좌파에 관계되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시민 생활을 하고 있고 저만 같아도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자기 짭을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서 재능 기부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좌파라기보다는 저희는 상식과 몰상식으로 나온다면 저희들이 좌파라고 저희들을 공격하는 건 아마 몰상식한 매체 쪽이겠죠. 저희는 상식적인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 우파가 아니라. 네. 좌우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다. 예. 이렇게 예. 짚어주셨는데요. 자,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를테면 지난 8월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과 관련된 보도, 이것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뉴스프로의 기자가. 이걸 가지고 이제 검찰이 지난 19일 그 한 기자의 자택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를테면 뉴스프로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을 좀 하고 대응을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지 여쭈려고요. 예, 사실은 세계 언론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죠. 네. 저희가 무슨 비밀 문서를 빼서 번역한 것도 아니고, 네. 국가 기밀 문서를 저희들이 몰래 유출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산케이라는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그대로 번역한 것뿐이잖아요. 네. 그래서 번역자를 처벌하겠다고 또는
조사하겠다고 나선 건 세계 언론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네. 말하자면 그 자기의 그 자기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네네. 난 뒤 아주 재빠르게 움직였거든요. 네네. 그런다고 봤을 때 저희들은 이 문제가 이러한 상황이 자체가 네. 마치 그 유신 시대 때나 또는 전두환 정권 때나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언론 통제, 언론 탄압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명백한 그 언론 탄압이라고 보고 있고 뉴욕타임즈 기자 같은 경우도 전화가 와서 이 상황을 자기가 지금 와치하고 있다, 네. 지켜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연락이 오고요. 네네. 또 뭐 요미우리라든가 또 에이시안 원이라든가 네. 또는 뭐 리볼루션 뉴스나 이런 데서는 이미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들 그 아. 뉴스 프로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네. 해외 언론에 다 네. 소개가 됐다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일본에서는 아주 관심이 산기 때문에 크니까 네. 요미우리가 보도하자마자 뭐 거의 모두 일본 언론들이 다 보도를 했고요. 뉴스프로 그 압수수색 문제를요. 네. 다들 외신들이 가지고 있는 논조는 첫째는 어이없다라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네. 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국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언론 탄압의 전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논조들도 나오고 있는 기사들의 논조들도 그렇고요. 네. 네, 뉴스프로는 이 일에 대해서 네. 일단은 저희들은 정면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일단 저희들의 대부분의 그 번역 기자들이 외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지금 약 9개국에서 20여 명이 지금 그 참여를 재행기부 형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물론 외국에 거주한다는 이점 때문에 저희들이 더 용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저희들이 이 일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대응을 하고 양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 왜냐하면 언론이 살아있어야 민주주의가 살아있을 수 있고요. 네. 언론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 도는 피와 같지 않습니까? 네네. 언론이 죽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게 네. 국가가 죽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 언론에서는 뉴스프로의 이 압수수색 문제를 예. 좀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반면 국내 언론은 이 문제를 좀 소극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 언론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주류 언론의 소극적인 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첫째로는 한국의 언론들이 지난 그 이명박 정권 때보다 더 심해졌죠.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네.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저는 그 언론들이 스스로의 자체 검열이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자르고 자기들이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보도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보도 지침과 압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몸을 사리는 다시 말해서 언론 스스로가 위축되어서 네. 보도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말하자면 뉴스 프로 이 사건 자체가 자기들의 스스로 부끄러운 그런 민낯을 드러내는 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뉴스 프로가 이제까지 보도해왔던 외신들 이런 것들 박근혜의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 비판적인 보도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은 다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을 뉴스 프로를 부각시키고 이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자기들의 보도 행태를 자기들의 그 부끄러운 보도 행태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보수적 관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대통령의 이제 사생활 논란이 일었던 기사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의 확인되지 않은 그 사실을 이를테면은 증권가에 떠도는 소문에 근거한 것을 굳이 번역할 필요가 있었나? 이것이 어떤 보도 가치가 있어서 이것을 번역하게 된 건가? 그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희들도 사실은 산케이 신문을 보고 그래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네. 서로 토론도 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번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사라진 7시기라는 부분에 주목을 했지, 저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뭐 이런 개인적인 어떤 그 사생활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사생활 문제가 다뤘던 7시간, 핵심은 7시간이었죠. 그 시간에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제대로 된 그 구조 작업을 벌이지 못해가지고 세상에 생떼 같은 3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물속으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수장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시간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엇을 하였느냐는 저는 이건 대통령의 사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국민들이 1분 1초를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다 침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주목한 것은 네. 함께가 다룬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이었습니다. 그 7시간이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외신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아이들이 침몰하며 죽어갔을 때 그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박근혜가. 네. 이 부분. 네. 결국은 이 부분이 더 부각시킬 것이다. 외신이 주목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초점이 있었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번역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계없이 그 시간은 네. 업무 시간이었고, 업무 시간에 네, 왜 구조를 해야 되는 그 골든 타임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구조에 어떤 지시를 내렸고 또 어떤 상황을 네. 점검했는지, 그것은 공적인 영역이므로 관련된 것은 충분히 보도 가치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네. 번역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모 기자인데요. 네. 바로 산케이 신문의 기사를 번역했던 당사자인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민모 기자가 과거에 그 박 대통령에 대한 예컨대 음해성 이런 글들을 한번 올린 적도 있다, 이 점에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민 기자님하고는 좀 접촉이 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매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저희들 번역 기자의 개인 신상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됐을 경우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들 다른 사람들의 개인 신상이 털릴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특히 번역하신 민성철 씨는 1월을 번역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과거에 민성철 씨가 개인적으로 어떤 글을 올렸는지는 저희 이제 모르고요. 네. 어떤 기사가 올라왔을 경우, 기사가 떴을 경우 이제 번역을 민성철 씨가 맡게 되면 가끔 한 번씩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리랜서 또는 파트타임 저희 번역 기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성철 씨에 대해서는 접촉을 하지 않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정확한 저희들이 전화번호나 이런 것도 모르지만 저희들이 민성철 씨하고 저희들이 접촉하는 것, 저희들도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성철 씨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가 민성철 씨 자체를 노출시키는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일절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를테면은 지금은, 그런데 과거에는 민 기자님하고 이를테면은 기사를 주고받거나 온라인 회의도 하시고, 그래서 어떤 거를 번역할지 결정할 때 일종의 편집 회의 같은 걸 할 때 민 기자님도 참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죠. 민 기자님은 저희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편집 회의에 참석하시는 정규 멤버는 아니십니다. 정규 멤버는 아니시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서 어떤 기사가 뜨면 그 기사를 가지고 이제 그쪽 일본에 이제 각 국마다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분에게 이 기사는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일본어 번역을 맡기는 식입니다. 네. 그때 산케이 기사를 민성철 기자님이 맡게 된 거죠. 번역 기자님이. 네. 현재로서는 또 민 기자님이 어디 계신지 이런 것들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또 자주 모르고 있습니다. 만나는 네. 분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가 어디로 어떻게 규결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검찰이 이 수사를 지속하는 한 저희 팟짱도 이 문제에 계속 그 관심을 두고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에서 연결이 됐는데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필라델피아에서 뉴스 프로의 이하로 기자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마련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댓글을 쭉 둘러보니까요. 아프리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는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듣고 있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나이지리아에서 듣고 계신 건가요? 이야,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정말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설마 뻥은 아니죠. 서울에서 올린 거 아니죠. 기자들이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2012년 대선 올레 할 때 보니까요. 오마이TV 생중계를 무려 119개국에서 청취하고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의 감회가 다시 확 밀려오는데요. 여러분 정말 여하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계신 팟짱의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팟짱을 듣고 계십니까?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